안녕하세요. 박친국어 박규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9월 모의평가를 보고 11월 달에 수능을 보는데, 이때 되면 국어에 대해서 대부분 포기를 하던가 특별한 요령을 찾던가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막연하게 기존에 하던 패턴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자, 이때쯤이면 수능 완성을 저 다 풀었는데요, 기출문제를 다시 분석을 해야 돼. 너는 어느 정도 했니? 기출문제 겨울방학에 한번 다 했니? 그러면 저는 2번, 3번 기출문제 다 했는데요. 아주 당당하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점수는 미안한데 어느 정도?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 잘하는 학생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고민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는 70점대, 어떤 경우는 80점대 점수가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와, 너는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 생각에 기출을 다시 분석하고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주 자신있게 선생님 저 다 봐서 다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새로 나오는 거 계속 풀면서 제 실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라는 망언을 한다고. 망언 점수 오를 것 같아?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를 여러 번 봤던 학생들일지라도 기출 지문을 분석하고 확인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국어 글 중에서 가장 완벽한 글의 형태로 우리한테 주어진 글이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다듬어진 글이고, 그리고 출제의 기준이 기출에서 확정돼 있다. 모호하게 국어를 접근하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선지 하나를 다 확인하면서 제시문을 기준으로 근거의 표현이 제시문 어디에 있는지, 나의 감으로 이건 맞은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제시문의 근거를 하나하나, 자, 두 번째 단락의 몇 번째 줄, 이 부분의 표현에 의해서 이게 확정됩니다 라는 정도까지 글을 분석하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다? 기출 문제의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로 출제되었던 제시문, 특히 독서 같은 경우는 제시문을 철저하게 내가 어떤 입장이 되어서 출제자의 입장이 되어서 글을 이해하고 글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한테 주어지고, 그래서 그 글이 이해를 했는지를 문제상으로 선지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한테 요구하는지를 확인하라고. 제발. 지금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 지금 7월 말 8월이어서 저는 급해요, 시간에 다 맞춰서 문제 푸는 요령이 필요해요. 걔들은 절대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맞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9월 모평이 끝나고 수능 때까지도 여전히 국어는 뭐다? 정확성이다. 정확성. 그러니까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점이 뭐다? 기출지문. 따라서 9월 끝나고도 기출지문 한 번 더 분석해야 돼. 올해 6월, 9월 수능, 작년 최소한 3개년에서 5개년 A, B형이 통합된 후에 모든 지문은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따라서 먼저 독서. 선생님 저 독서. 그러면 독서 지문을 6월, 9월 수능으로 돼 있든지 그 분야별로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그 다음에 융합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지문을 하나하나 제시문의 이해력을 갖는 선에서 연습을 할 것. 알겠죠? 그 연습의 정도가 내 마인드가 어느 마인드? 출제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OX 형태로 적어도 몇 문제? 6문제라면 최소 20개에서 30개의 OX 퀴즈를 만드는 정도로 뭐하도록? 연습을 하세요, 독서를. 그리고 수능 완성이 나왔으니 수능 완성 문제를 풀고, 두 번째, 수능 완성 문제를 푸는데 틀린 문제가 있다. 틀린 문제만 보지 말고 맞은 문제까지 근거를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뭐라? 제시문들을 분석하라.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가 있으면 병행해서 두 가지를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 기출과 모의고사를 무조건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병행해서 나갈 것. 여기에 문학도, 선생님 문학은 이전에 출제된 거 출제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출문학 안 해도 돼요. 기출문학에 문제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문학을 풀면서 어느 정도까지 요구했는지 그 선지 하나를 다 확인할 것. 문학은 좀 더 쉽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거 확인하는 선에서 끝내든가, 선생님 저는 문학이 어려워요 라고 하면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학 작품의 주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표현 방식이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 제시문들을 가지고 분석할 것. 문학 작품들 그렇게 분석을 해. 왜냐면 답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보고 제시문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면서 확인하는 거다. 그러다가 내가 부족한 개념이 있잖아? 개념은 무조건 기본서를 가지고 개념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왔어? 문법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최소한 뭘 해야 돼? 기출은 기본이겠죠. 올해 나온 수능 특강의 문법 그 내용을 보되 거기에 있는, 선생님 저 문제 다 풀었는데요? 그래 문제 다 풀었어. 그래 너는 문법 공부 50% 정도밖에 안 한 거야. 문법 문제 앞에 기초 개념 설명이 있을 것이야. 그래서 그 기초 개념 설명과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예시들 있잖아. 그 예시들을 하나도 빼먹지 말고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9월까지. 이 말은 최소한의 공부야. 화적이 저는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9월 시험 보기 전까지 화적만 할게요. 점수가 안 나온다. 얘는 무조건 독서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야. 차라리 화적은 9월 이후에 라도 할 수 있어. 그 시간에 독서 지문 아까 말한 거 있죠?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화적 공부할 시간에. 나 선생님 화적을 고민해서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런 애들은 대부분 등급이 조금 낮은 아이들. 차라리 내가 나의 미래를 점수를 긍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시간에 독서 공부하세요.